재무적으로 불안정한 회사다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출이 있더라도 돈을 계속 갖고 있어요. 왜냐? 돈을 버니까.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부채 비율, 당좌 비율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약간은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이거 너무 냉정하게 보시면 어떡하지? 50% 이상이면은 51%면은 뭐 안 되고 뭐 49%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좀 여유롭게 좀 룸을 두시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질문만은 제가 답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뭐냐? 부채 비율 볼 때 어느 분이 질문 주셨어요. 아니,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게 진짜 초특급 뭐랄까요? 엄청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부채 비율. 자, 근데 이래서 약간 회계를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좋아요. 회계를 공부를 좀 하시면 좋아요. 금융업의 특성이 뭐죠? 우리가 맡긴 돈들, 뭐 예금, 적금, 우리가 낸 보험료, 우리가 증권사에 낸 예수금, 막 그런 걸로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사실 수익을 내는 회사들입니다. 그게 금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이 회사들의 그 수익의 근간인데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이거를 안 좋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 삼성화재 보시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업 개요 보시고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현재 시총 보시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여기 뭐 보지 마시고 여기 참고만, 외국인 기관은 참고만 하시고, 뉴스는 좋은 뉴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근 이슈들은 다 보셔야 되겠고요. 뭐 종목 토론실은 뭐 시간 나으시면 보세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한 10개 정도 보시면 1개 정도 들을 거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욕이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감안하시고. 자, 여기 기업 실적 분석에서 보시면, 자, 삼성화재 부채 비율 보세요. 500% 다 넘잖아요. 500%가 넘잖아요. 500%가 다 넘습니다. 545%입니다. 18년 9분기. 18년 3분기. 그러니까 요런 것들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특히 보험사들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절대 없고요. 왜냐면 KB금융 볼게요. KB금융 보시면, 자, 부채 비율 보세요. 120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맡긴 예금, 적금, 그죠? 그걸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부채로 기록을 해야 돼요. 왜냐? 당연히 자기 자본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 부채를 가지고 이 수익의 근간이죠. 이거 가지고 이제 은행은 장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부채 비율이 제가 말씀드린 50%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일반 제조업 기준인 거죠. 제조업 기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DB금융투자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증권사, 옛날 동부증권인데 마찬가지잖아요. 800%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 비율은 사실 일반 이 회사에 적용을 하시되 금융업은 논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갑니다. 자, W게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부채 비율 때문에, 일반 게임 회사인데 제가 부채 비율 50% 이하면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회사를 한번 볼게요. 시총 9,900억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어떻다? 100%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부채 비율 100%니까 이거 허들에 걸리네요. 이거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위험한 기업이네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기업의 스토리, 기사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M&A를 통해 가지고 한 회사를 샀어요. 한 소셜 카지노 회사를 샀어요. 사면서 부채 비율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볼까요? 17년도 9월에 보시면 155%까지 올라가요. 17년도 9월에 155%까지 올라가요. 부채 비율이. 16년도 12월 9개월 전에는 부채 비율이 15%였는데 10배가 올랐어요. 9개월 만에. 왜? 인수를 하니까. 몸집이 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정말 큰,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산 거예요. 부채 비율을 땡겨가지고. 그런데 이 회사를 보면은 17년도 9월 155%인데 18년도 9월 보시면 부채 비율이 101%잖아요. 그러니까 50%포인트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뭐냐. 그만큼 돈을 버니까 부채를 갚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나오는 그 금융 비용들을 조금씩 없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00%가 넘어간다라고 해서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회사다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출이 있더라도 돈을 계속 갖고 있어요. 왜냐? 돈을 버니까. 그래서 제가 기업의 이익을 추적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터 린치도 일찍이 그렇게 계속 말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익이에요. 부채 비율이 계속 뭐 이렇게 높아지거나 유지되면은 문제일 수는 있죠. 하지만 부채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그 회사를 잘 굴려가지고 돈을 번 캐시로 조금씩 빚을 갚고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 지금 현재 부채 비율만 보면 안 됩니다. 미래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회사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고 좋아하는 회사니까 당기순이익이 올해 예상이 1,000억이에요. 1,000억 원. 현재 시총이 1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게임주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5가지 숫자 중에서 첫 번째 PER을 비교해 봤을 때 시장 평균 정도보다 조금 하회하고 있잖아요. 퍼가 90 정도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 비즈니스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최근 분기 31%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임 비즈니스인데 영업이익률 30% 이상 찍어주는 회사, 이 제 기준에서는 고퀄리티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중독성에 기반한 고퀄리티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PER이랑 비슷하게 났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시장에 오해가 껴있다. 그러면 이럴 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약간의 간극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랑 적정한 가격이랑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가격이랑 간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를 삐집고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사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부채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금융 업종이나 일반 제조업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현재의 부채 비율만 보지 말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본!